자, 331페이지. 발달 분야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논쟁입니다. 유전이냐, 양육이냐. 이거는 굳이 발달 심리학의 논쟁뿐 아니라 철학에서도 여러 분야에서도 오랫동안 논쟁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어떤 특성은 타고나는 걸까요? 길러지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논쟁이 있었는데 과학적으로 보자면 유전이라는 증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게놈 프로젝트 이후로 유전자에 대한 연구들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증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유전이 더 크다라는 쪽을 자꾸만 지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양육을 연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양육의 효과를 보려면은 다른 혼입변이들을 모두 깔끔하게 통제하고 양육을 조작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조작을 해요? 한 사람의 인생을 두고. 그렇죠? 그래서 이 양육을 지지하는 증거들은 과학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유전이냐 양육이냐에 대한 논쟁은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뭐가 더 크냐보다는 사실은 입장과 필요에 맞게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심리학 연구들을 보면서 그리고 저희 이제 꼬마 둘을 키우면서 아, 사람이 길러지는 것보다는 타고나는 게 정말 크구나. 예전에 어떤 교수님이 진짜 이건 유전은 이건 엄청나게 크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뭐 그래도 부모하기 나름이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도 자꾸만 연구들을 보고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보니까 야, 진짜 타고나는 게 엄청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누가 저한테 너는 유전이 더 크다 생각하니 양육이 더 크다 생각하니라고 하면은 저는 유전을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부모 교육을 다니거든요. 근데 부모 교육을 갔어. 그럼 거기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 여러분의 자녀는 유전이 다 크다. 이미 결정됐다. 그러니까 집에 가라 이러겠습니까? 아, 아니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야겠죠. 다시 말해서 유전이 미치는 영향이 90이고 양육이 미치는 영향이 10이더라도 90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10이라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과 양육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논쟁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입장과 필요에 맞게 여러분이 만약에 자식을 낳았는데 유전이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손 놓고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자, 예전에는 이 주제를 풀기 위해서 쌍둥이 연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일란성 쌍둥이를 부모가 양육을 포기했을 때 입양기관에서 서로 다른 환경의 두 집으로 입양을 보내요. 그리고 서로를 모르게 합니다. 왜냐면 서로를 알게 하면은 그렇겠죠. 여러분이 고원에 이렇게 있는데 언니가 다른 집 가고 난 다른 집 가면은 좋겠습니까? 나 언니랑 살 거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두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다른 집으로 입양을. 그래서 한쪽은 굉장히 잘 사는 집, 한쪽은 열악한 집으로 보내서 얘네들을 관찰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좋은 환경에서 어떻게 더 되고 안 좋은 환경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당연히 윤리적인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연구는 하지 않아요. 네. 333페이지 보실까요? 밑에서 네 번째 줄.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실험의 대상이었던 35살, 35세의 여성이 2004년 자신의 생물을 찾아 나섰다가 입양기관의 관계자를 통해 자신이 쌍둥이였다는 사실을 알고 결국 쌍둥이 자매를 만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문 기사에서 이 사람들이 이 연구를 주도했던 심리학자를 고소한, 왜냐하면 자기는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네 인생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런 윤리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전과 양육, 지금은 어떤 쪽으로 이런 논쟁들이 흘러가냐면요. 유전도 중요하고 양육도 중요하다라는 절충적 접근으로 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응의 범위 모형입니다. 이 유전과 양육 논쟁을 가장 많이 언급하는 대상이 바로 이제 지능입니다. IQ인데, 자, 여러분 여기 화면에 있는 이제 그래프를 보시죠. 이게 이제 지능이 낮고 지능이 높은 쪽의 평균입니다. 평균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능의 범위를 요 정도로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게 지능의 범위예요. 범위인데 이 사람의 환경이 아주 좋잖아요. 그러면은 요 정도까지 지능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요 정도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할 수 있는 범위를 갖고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반응의 범위 모형이에요. 타고나는 거. 이 범위를 갖고 태어나는 거는 유전인데 이 범위 중에서 어떤 환경에 따라서 범위에서 최상위 점수를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최상위 점을 받더라도
더 높은 영역의 범위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따라잡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어떤 사람이 요 정도 범위를 갖고 태어나요. 그러면은 요 정도가 맥시멈인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람을 따라잡을 수는 없겠죠. 이 사람 맥시멈일 때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맥시멈, 어떤 사람이 또 맥시멈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도 요 정도의 점수를 가질 수 있고 이 사람도 요 정도의 점수를 가질 수 있으면은 비슷한 점수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유전과 양육이 절충점을 찾아가기도 합니다.